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196건의 문건이 어제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국회 등의 전방위로 로비를 시도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성역 없는 검찰의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어제 추가로 공개된 문건들을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삼권 분립은 완전히 무시가 됐고 박근혜 청와대의 눈치만 살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국회와 법무부, 변호사 단체, 언론 등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는데 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어떻게 보세요? 일단 196개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익명으로 이걸 처리를 했고 또 3개 파일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제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이게 사법부가 할 일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사실 그 상권 분립의 의미는 사법부로 하여금 행정인데 이제 국회와 별도로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민의 어떤 권리의 보장에 이제 최후의 보류를 해주라는 취지가 상권 분립의 취지 네.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상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고 초헌법적인 발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건 하나하나를 보면 이게 대법원이나 법원이 아니고 마치 기무사나 국정원이 작성한 문건처럼 보여요. 이처럼 네. 왜 사법부에 이렇게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화됐는가. 그리고 재판과 관련해서도 국민의 권리가 아닌 어떻게 보면 정권의 어떤 이익을 위한 입맞추기 그런 어떤 시도를 계속하고 있었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는 문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현재 법원을 믿을 수 없다,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문건들이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개 시점을 놓고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공개된 문건을 보면 상고법원을 반대했던 이탄희 판사 관련된 내용들이 핵심 내용이 빠져 있고 핵심 인물들의 이름도 익명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원 행정처가 여러 가지 자신들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결정한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어제 공개된 문건 자체가 네. 법원의 어떤 자의적인 발상에 의해서 공개됐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23일에 전국 법관 대표 회의에서도 공개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최근까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검찰에 청구했는데 대부분 다 기각됐지 않습니까? 네. 그 여론이 굉장히 좋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여론의 어떤 무마뿐만 아니라 특별재판부를 지금 설치를 해야 한다. 법을 입법으로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여론이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특별재판부를 설치게 되면 이제 법원에 대한 신뢰가 현저하게 저하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무마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수동적으로 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정보 공개된 내용을 보면 파일의 공개 내용을 보면 굉장히 뭉텅이로 빠지고 네. 그다음에 전혀 너무나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내용을 좀 파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과연 공개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지금 2차 공개했는데 이 부분을 다시 3차 공개를 하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수동적인 차원의 어떤 법원의 사법농단과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자세 자체는 일단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네. 추후에는 여론에 떠밀려서 아니면 검찰의 어떤 강제 수사에 의해서 또 새로운 사실이 발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리고 상고법원이 설령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는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국가보안법 등 특정 유형의 사건들은 대법원에서 계속 판단하겠다. 이런 방침을 다룬 문건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문건이 작성된 시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찬 회동을 갖기 직전에 작성됐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BH니까 청와대겠죠. 상고법원에 관한 이제 설명 자료라는 문건이 있는데 네. 그 문건에 보면 어떤 우리가 보통 관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 상고법원 설치하게 되면 그러면 공안 사건이랄지 청와대가 관심 있는 사건이 상고법원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우려를 불식하고 상고법원의 어떤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공안 사건이랄지 그리고 국가보안법 사건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 피고로 돼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심판할 수 있게 해주겠다. 네. 이런 취지의 설득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사실 관할이라는 것은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권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이런 걸 판단해서 관할을 정하는데 어떻게 사법부가 재판의 관할을 정하는데 청와대의 입맛에 맞는 그런 관할을 정했다는 것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만약에 청와대에서 상고법원 하시오 우리가 적극 도와주겠어 했다고 한다면 결국은 관할에 가는 법 자체가 청와대를 위한 그러한 사건을 대법원이 심판하도록 하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상고법원 자체가 사실은 도입이 안 돼 있기에 망정이지. 만약 도입이 됐다고 한다면 자의적인 관할, 그러한 자의적인 또 법관 임명 네. 이렇게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네, 그처럼 청와대 눈치를 살피던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요구가 빗발치자 또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사법부는 이제 독립적으로 재판만 하면 되는데 네. 정권에 좀 줄타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또 이제까지는 뭐 하야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 당시에 정권에 굉장히 어떤 입맛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해오다가 이제 하야 될 가능성이 크니까 전국 주도권은 전적으로 국민 여론이 쥐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동향을 좀 잘 살펴봐야 한다. 그런 문건을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하야가 되면 대법원의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중 이제 대표적인 것이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 경찰에서 집회 금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집회 금지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두고 향후에 있어서는 촛불 집회와 관련해서는 특히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에 관해서는 네. 진보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요. 그런데 사실 표현이랄지 집회 결사의 자유에서 만약에 뭐 신청을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판단해보고 독립된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의해서 판단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이 여론을 주도하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하고 촛불 집회에서 만약에 뭐 집회 신청이 들어오면 이건 해줘야 한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네. 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전까지는 촛불 집회의 타도 대상인 박근혜 정권의 입맛에 맞추다가 그 이후에는 태도가 돌변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사법부로서 할 수 있는 네. 일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법복을 입은 정치인이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어제 공개된 문건들을 보니까요. 변호사님 이름이 뭐 전체 다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김땡땡 변호사 해서 뭐 다른 변호사들과 여러 명의 그 방송 출연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 성향을 분석하고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던 정황들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변호사님께도 뭐 압박이라든지 로비 시도 정황은 없었습니까? 아니 그런 상황은 없었어요. 그런데 아마 그 문건을 작성하고 나서 이제 시도를 하려고 했던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청와대, 뭐 법무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설득을 하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아마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패널이랄지 방송인들에게 접근을 해서 압박을 하든지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다른 패널들과 얘기를 해봤는데 그 리스트에 나와 있는 패널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아직 그때 어떤 압박을 받다거나 부탁을 받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마 전제 조건으로 다른 기관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그 이후에 국민을 어떤 설득하는 작업으로서 이제 패널들이랄지 방송에 자주 출연하는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